세상 읽기, 오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래된 분쟁이죠.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시아첸 빙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전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랑 또 바로 지난 2025년 5월에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아, 네.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무위키, 연합뉴스, BBC, 위키백과 등등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십 년 된 카슈미르 분쟁의 그 배경부터 해서 또 왜 그렇게 극한의 시아첸에서 양국이 버티고 있는지 그 비용 문제라던가 네네. 그리고 최근의 군사적 긴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게 카슈미르 분쟁이 1947년 영국령 인도 분할 때부터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그때 잠모 카슈미르 봉호 한국이 좀 애매했어요. 통치자는 힌두교도인데 주민은 대부분 무슬림이고. 아하, 그러니까 인도냐 파키스탄이냐 딱 정하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파키스탄 쪽 지원받은 민병대가 침공하고 번왕은 인도에 붙기로 결정하면서. 아, 그게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시작이었군요. 47년부터 49년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제선, LOC라고 하죠. 네. 그게 사실상 국경선처럼 그어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1971년 심라협정 이후로 쭉 그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군사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통제선을 두고 계속 싸워왔는데 더 기가 막힌 곳이 바로 시아첸 빙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긴 진짜 카슈미르 북동쪽에 평균 해발이 6,000m라고요? 겨울엔 영하 50도. 와,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실은 눈도 뭐 1년에 10m 넘게 오고 기압 낮고 산소 부족하고. 근데 그런 데서 양국 군대가 대치를 한다고요? 네, 1980년대부터요. 지도에도 뭐 국경선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인데 2003년에 휴전은 했다면서요? 휴전을 했는데 병력은 여전히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고 하죠. 와, 거기서 드는 비용이랑 인명피해가 엄청나겠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돈도 돈이지만 그 2015년에 파키스탄 군인들 135명이 눈사태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요. 아, 135명이요? 네. 그 외에도 뭐 동상, 고산병, 추락사 끊이지 않죠. 자료들을 보면 어떤 자료는 시아첸이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뭐 카라코란 곡의 통제나 수자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네, 그런 분석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자료는 아니 그 정도 희생 치를 군사적 가치가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더라고요. 이 상반된 시각은 뭘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표면적인 전략적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랄까 양국의 자존심 대결? 아, 자존심이요? 네,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계산 같은 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군사적 가치보다도 이 상징성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그냥 감수하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철수 협상도 13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다면서요. 네, 그만큼 이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실리보다는 자존심, 상징성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꽉 막힌 느낌인데. 근데 이 해묵은 갈등이 재작년이죠. 2025년 5월에 또 크게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3월에 파할감에서 테러가 있었죠. 관광객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었는데 네, 26명이나. 인도는 바로 파키스탄 쪽 무장단체 소행이라고 지목했고 그렇죠. 특히 뭐 LET나 JM 같은 단체들을 지목하면서 신두루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파키스탄 내부를 공습했죠. 인도 측 주장은 뭐 미사일 쓰고 드론 써서 최소 100명 사살하고 파키스탄 공군기지까지 타격했다 이런 거였죠. 네, 라왈핀디 근처 기지까지 포함해서 11곳을 쳤다고 주장했어요.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당연하죠. 즉각 반격했는데 이때 중국산 전투기 J-10이랑 J-17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도 라팔 전투기 포함해서 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요. 아, 여기서 이제 중국 역할이 또 나오는군요.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존도가 꽤 높죠. 그래서 이번 교전을 두고 뭐 중국 무기 성능이 입증됐다, 아니다, 아직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들 의견은 좀 갈리더라고요.
청도항공기공업그룹 주가는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현상도 있었죠. 분명한 건 이제 중국이 시펙 같은 경제 회랑 사업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전력적 이해관계가 크다는 거죠. 영향력도 상당하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좀 더 자체 국방력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겠네요. 중국 견제도 해야 하고. 그렇죠. 중국도 뭐 J-20 같은 스텔스기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인도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인권 문제인데 2018년에 유엔 보고서가 처음 나왔었죠. 네, OHCR 보고서 말씀이시죠? 인도령, 파키스탄령 양쪽 다 군경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법적 절차 없이 살해가 이루어진다거나 정보 접근을 막는다거나 독립적인 조세가 필요하려고 촉구했었고요. 네. 하지만 인도 측은 조사 접근을 거부했고 분쟁의 또 다른 비극이죠, 사실. 네. 오늘 저희가 카슈미르 분쟁의 그 오랜 역사부터 시작해서 시아첸 빙하라는 정말 극한의 대치 현장, 그 복잡한 이유들, 또 최근 군사 충돌에서 드러난 최신 무기와 중국의 역할,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진짜 여러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핵보유국 두 나라 사이에 수십 년 된 갈등이고 정말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교착 상태를 깰 실마리는 뭘까요? 외부의 어떤 개입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극적인 변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갈등의 악순환은 그냥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